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날카로워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문득 그렇게 느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상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가장 오래 함께한 가족에게는 한마디 말이 더 세게, 더 거칠게 나가버리는 때 말이지요. 누가 무섭게 한 것도 아니고 다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에서 따끔함이 묻어나고 상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거리감이 생기던 순간, 그런 순간이 왜 찾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말버릇을 바꿀 수 있는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화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붙들어야 할지 오늘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목소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곤 하지요. 그 마음 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이 시간, 함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는 관계, 말 한마디로 깨져버리는 마음, 그리고 말 한마디로 다시 이어지는 정까지.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습관처럼 입에 붙어버린 말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의 무게가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자주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과 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지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은 그 뒤를 따라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스스로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그 후회가 마음에 오래 남으면 담담했던 하루도 조금 무거워지곤 하지요. 살아오신 세월만큼 관계도 깊어지고 그만큼 쌓인 감정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 한마디로 생기는 마음의 파동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파동을 잔잔하게 만드는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걸음은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내 마음에 살포시 올려놓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명의 현인과 함께 할 겁니다. 먼저 노자,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지혜로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법을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에픽테토스, 우리가 왜 쉽게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 한국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노년의 관계, 가족 말의 온도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남겨온 분이지요. 이 세 사람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나씩 펼쳐서 들려드릴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부터 그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노자는 말에 대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지극히 성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줄어드는 것이 더 자연에 가까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이 굳이 긴 설명 없이도 짧은 한마디 속에서 묵직하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노자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말하면 지킬 수 없다. 즉,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마음은 결국 관계를 흔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말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감정이 얽히고 상대는 지치고 저는 서운해지는 상황 말이지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을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노자는 이런 상황을 매우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줄여라. 이 말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힘을 아껴 쓰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절제하면 감정의 날카로움도 함께 줄어들고 상대의 마음을 더 제대로 볼 여유도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소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여백에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조용히 한마디 건넸을 때 큰 위로가 되거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경험.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부드러움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화의 측면에서 보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단단한 관계를 지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내가 맞다고 믿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단단해지는 순간 그 말은 마음을 흔들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강조한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유연한 마음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까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이 강해지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굳어버린다는 걸요. 굳어진 마음에서는 따뜻한 말이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더군요. 노자는 말의 비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하듯 내 마음이 의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대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내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여유가 사라지고 오직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의 문은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노자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말에는 여백이 필요하다. 말의 여백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얻고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분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면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처럼 말이 빠르고 강해지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여유를 잃었을 때입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 억울함이 들어가 있을 때 말은 언제나 빨라지고 거칠어집니다. 노자는 이럴 때 멈춤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멈춤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멈춤입니다. 그 멈춤이 있으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고 상대의 마음을 기다리는 말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말은 화를 낸 말이 아니라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에 남는 말이거든요. 노자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말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요.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부족해서일지 모른다는 것. 여유는 침묵에서 오기도 하고 듣는 마음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도 좋은 뜻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노자는 말을 아끼면 몸이 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마음도 불편해지고 관계도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이 절제되면 관계도 심플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말, 상대를 흔들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돕는 말. 노자가 말한 말의 지혜는 사실 아주 따뜻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대화를 꿈꿉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중요한 대화. 누구를 설득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대화. 말이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을 이끌어가는 대화.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말 속에 마음을 더 담는 방법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내 말의 온도를 바꾸어야 할까? 그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 다음에 만날 에픽테토스의 이야기가 훨씬 깊게 가슴에 닿을 거예요. 노자가 말의 여백을 이야기했다면 에픽테토스는 말이 폭발하는 순간을 마음의 해석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화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갈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을 잘 떠올려 보면 대부분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무심하게 한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버럭 올라올 때가 있지요. 왜 저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피곤했을 수도 있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분주해서 그냥 짧게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대답을 무시라고 해석하고 섭섭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날카로운 말로 되돌려주게 되지요.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건을 그대로 보라. 그 위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 위에 얹어놓은 추가된 감정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해석이 더 빠르게 튀어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은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과거의 서운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그 기억과 함께 섞여버리면 말의 크기도 커지고 상처도 커지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 말은 대화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폭발을 정말 현실적으로 다루는 지혜입니다. 상대의 말투, 상대의 감정, 상대의 표정, 상대의 반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지요.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저를 화나게 했어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말에 화를 내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조금 따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흔드는 말,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로 흔들리는 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생각해야 할 일은 적어졌지만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과거의 경험들이 겹쳐 보이고 감정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판단을 멈추면 감정도 멈추고 말도 멈춥니다. 말이 멈추면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오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많은 말들이 사실은 감정이 만든 말이었구나. 내 본심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면 말을 쉽게 내뱉지 않게 됩니다. 말을 절제한다기보다 감정을 먼저 바라보게 되지요. 에픽테토스는 말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의 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을 즉시 받아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 속에서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고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어떤 말로 제가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뾰족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상황, 지친 얼굴을 보고 나니 그 말이 나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큰 싸움을 막아주기도 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무관한 것에는 흔들리지 마라. 상대의 말투는 나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상대의 감정도 나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관한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요. 노년의 대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감정을 따라갑니다. 감정이 날카로우면 말도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평온하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라고요. 저는 이 말이 노년의 대화에 가장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말로 다툰 적은 많지만 말을 통해 화해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해는 좋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키고 싶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지키는 힘은 말을 잘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말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데서 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미루어도 늦지 않다. 그 잠시가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까? 아니면 내 해석을 덧붙여서 듣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해 보시면 이제 만날 김영석 교수의 지혜가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말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노년의 관계에서 왜 말이 더 중요해지는지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아주 부드럽게 설명하는 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을 두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에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진 것은 크게 두 가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재산도 그리 큰 의미가 없으며 명예도 많이 내려놓게 되지만 마음과 말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셨지요. 노년의 말은 평생을 말해준다. 저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꾸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지난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감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섭섭함, 아쉬움, 외로움, 허전함. 이런 감정들이 말의 형태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년에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는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몇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속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마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라는 말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하는 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 때는 말이야.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지혜를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상대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로 현재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세대에게는 이 말이 무게가 됩니다.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비교당하는 듯한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김영석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었다는 마음이 들어 있어서 상대의 다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말이다. 셋째는 어차피 나중엔 다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경험의 우위를 주장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속도로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할 때 관계는 부담을 느끼고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지혜란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편안해지고 말의 온도도 안정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손주,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는 지혜보다 관심과 온도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가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 말이 길어지고 의견이 강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도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못합니다. 입을 열면 마음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말도 단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데에도 말은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는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방향인지, 상대를 이해하는 방향인지, 상대를 고치는 방향인지, 상대를 돕는 방향인지, 말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따뜻하다면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이 차갑다면 말을 아무리 길게 해도 상대의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노부부가 조용히 나누는 대화를 볼 때면 아주 작은 말에도 삶의 온도가 묻어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요. 김영석 교수는 좋은 말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는 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말이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불편하면 관계도 불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노년에는 편안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방식 하나를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 활짝 열린 마음을 한순간에 다치게 만드는 말들이 있지요.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꾸짖는 말, 지나친 충고, 감정이 담긴 말투. 이 모든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천천히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조용히 멈춰서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지치게 한 적은 없었을까?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 말은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정성을 담아서 말하지요. 하지만 마음의 온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은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마음의 온도를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말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상대도 그 온도를 느끼게 된다는 것. 마음이 따뜻하면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은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지켜야 할 태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지혜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노자에게서 말의 여백을, 에픽테토스에게서 감정의 중심을, 그리고 김영석 교수에게서 마음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 방식의 정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자에게서 말의 여백을 배웠고 에픽테토스에게서 감정이 말을 흔드는 순간을 배웠으며 김영석 교수에게서 말의 온도가 관계를 지킨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 사람의 지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흐름에서 만납니다. 그 흐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을 고치려는 노력은 언제나 마음을 고치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말투를 바꾸려면 마음의 모양부터 바뀌어야 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노자는 마음을 비우라고 했고 에픽테토스는 마음을 흔드는 감정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그 마음에 따뜻한 온도를 담으라고 했지요. 이 세 가지는 노년의 대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습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해줍니다.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오래 머물러 마음 한켠을 가라앉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일상으로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툭 나오기도 합니다.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받은 말보다 내가 흘려보내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은 다른 어느 관계에서보다 더 깊게 박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감정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형태는 달라도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말의 힘은 참 신기합니다. 한순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말은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살아오신 시간 동안 여러분도 아마 말 때문에 울었던 순간, 말 때문에 웃었던 순간, 말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던 순간, 말 때문에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졌던 순간을 수없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화의 원칙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말은 먼저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내 마음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요. 그래서 저는 서서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풍부한 말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말, 그리고 배려가 담긴 말이라고요. 특히 가족에게는 말이 곧 사랑이고 말이 곧 마음입니다. 저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좋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따뜻해지고 아픈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말, 조금 더 상대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자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라고 했고, 에픽테토스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하라고 했으며, 김영석 교수는 따뜻함을 말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말의 원칙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본다. 마음이 편안한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온도로 닿을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를 위하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지, 이 작은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말을 줄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따뜻해야 하루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하지만 마음을 천천히 바꿔주는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첫째,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번 숨을 고르는 것. 이 작은 멈춤 하나가 감정이 만든 말들을 막아줍니다. 둘째, 상대의 말투를 해석하기 전에 혹시 오늘 피곤한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해석을 멈추는 순간 감정의 폭발도 함께 멈춥니다. 셋째,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말에 덧붙이지 않는 것. 옛날의 상처가 지금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재의 말은 현재로만 듣는 훈련입니다. 넷째, 말을 길게 하기보다 짧더라도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말의 양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적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이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섯째,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런 말은 싸움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큰 결심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말의 방향까지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지친 마음은 말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넬 수 있다면 그 말은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 상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건네볼 수 있다면 그 한마디는 여러분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이른 새벽에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의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마음 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더해지면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